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다. 다른 종류의 침묵이 풍경을 감쌌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역사의 바람이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2025년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안정되어 보이는 겉모습 속에서 깊은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만은 아니다. 마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어떤 힘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토는 작지만 운명은 거대한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 19세기 말의 고요한 산속에서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은둔하며 살았다. 그는 깨달은 시선의 스승이라 불렸다. 은둔 중 그는 천년서 첸옌슈타라 불리는 책을 썼다. 한 세기 넘게 감춰져 있던 이 필사본에는 상식을 초월한 예언들이 담겨 있었다. 그 기록들은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노인의 망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한 줄 한 줄이 현재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처럼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렬히 빛나는 예지가 하나 있다. 바로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이다. 그는 기존 질서에 속하지 않으며 알려진 구조 바깥에서 올 것이다. 그의 지혜는 외쳐지지 않고 느껴질 것이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군중은 침묵하고 의식이 깨어날 것이다. 이 필사본은 모호한 은유에 머물지 않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붕괴, 중국의 예상치 못한 지도자 교체, 재판과 분열, 도덕적 붕괴 직전의 미국 정치 불안,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한국. 분단된 이 나라는 그 이름 안에 통일의 약속을 품고 있다. 현재 따르면 이 땅은 새로운 영적 문명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는 우연도 사고도 아니다. 예언은 이미 성취되고 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선거 운동도 정당도 대의도 그의 기반이 아니다. 그는 숨결처럼 침묵 속에 싹트는 씨앗처럼 등장할 것이다. 철학자일 수도 예술가일 수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다. 처음엔 그의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눈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눈 속에서 사람들은 잊혀진 무언가의 반영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고요한 푸른 빛. 노인들은 그것을 용의 정신이라 하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미래라고 부를 것이다. 그 사이 세계는 새로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경제 흐름은 위기와 얽히고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질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옛 강대국들의 언어는 점점 무력해진다. 권력, 힘, 지배 같은 말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낀다. 옛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리듬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징조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여름밤, 보름달은 이례적인 밝기로 빛날 것이다. 산 위에 잊혀진 연못에서는 푸른 빛이 물 위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단순한 이들이 직접 눈으로 그것을 목격할 것이다. 학자도 권력자도 제사장도 아니다. 바로 겸손한 이들이다. 아직도 하늘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이들, 바람을 듣고 그 속삭임을 이해하는 이들, 설명 없이도 신성을 알아보는 이들이다. 눈에 보이는 혼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천년서는 단일 사건의 예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들을 하나의 더 큰 판의 조각처럼 연결하여 오늘날의 혼돈이 실제로는 세계의 깊은 재편 과정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분쟁의 땅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인 변혁의 진원지가 되어간다. 필사본은 이 시기를 어두운 계곡의 통과라고 묘사한다. 모든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예언은 푸른 용에 눈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을 알린다. 그의 등장은 2025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는 기존 정당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알려진 구조로 길러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바깥에서 올 것이다. 이미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지만 권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 그러나 시대의 정신과 깊이 연결된 자다. 그의 힘은 강요에 있지 않고 비전에 있을 것이다. 그는 군중을 조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언은 백두산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말한다. 북쪽의 신성한 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기운, 고대의 재연결의 움직임이다. 그 영적 흐름 속에서 바다와 하늘의 눈을 가진 사내가 깨어난다. 그는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재건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는 칼을 들지 않는다. 오직 말을 들고 온다. 그는 군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사상을 움직인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무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고 자각된 통합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천년서는 또한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경쟁자 중 하나인 일본의 붕괴를 지적한다. 표현은 강렬하다. 파도 위에 선 탑은 산들바람 한 줄기에 무너진다. 이 은유는 경고 없이 닥쳐올 경제적 재앙을 예고한다. 취약한 구조 위에 세워진 일본 금융 시스템은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세계 다른 지역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퍼뜨리며 수십 년간 무시되었던 균열을 드러낸다. 주식시장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엔화는 종이처럼 가치가 떨어진다. 공포가 거리로 번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붕괴 속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화해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고통이 또다시 이해로 향하는 길을 열 것이다. 중국에서는 붉은 용의 머리가 교체된다는 예언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부 붕괴에 의해 일어난다. 이전에는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궁궐 안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개혁과 억압 사이의 오래된 균형은 깨지고 그 틈 속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이웃 국가들과의 대화를 중시하며 지금까지 거리감과 긴장으로 얼룩졌던 한중 관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푸른 눈의 지도자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 구축 과정에 활용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필사본이 부상당한 독수리라고 말한다. 더 이상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는 분열된 나라. 예언은 재판 분노의 거리, 형제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국가를 이야기한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뜻밖의 인물이 야당에서 등장하여 그를 옹호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의 정치 지형은 재편된다. 오래된 적들이 손을 잡는다. 미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잃게 되지만 동시에 내부 정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 동안 세계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전 세계의 관심이 분쟁과 재편에 쏠려 있는 동안 천년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남북의 화해는 어떤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목적의 근접성에서 비롯될 것이다. 필사본은 이 과정을 시작할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한다. 예상치 못한 경제협약, 문화적 협력, 국경을 저항 없이 넘는 인도적 지원. 푸른 용에 눈을 지닌 지도자는 남북한의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이념이 아닌 공동 운명에 대해 말할 것이다. 두려움은 하나였던 민족의 고대 기억 앞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철조망이 도로로 바뀌고 군인이 노동자로 대체될 때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이다. 한때 꿈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실제의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름도 정의도 아직은 없지만 그것은 진짜일 것이다. 통일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재회가 될 것이다. 같은 시기, 필사본은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를 경고한다. 해저 폭발,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진동, 그 진앙은 네 나라 사이에 그려진 다이아몬드라고 묘사된다. 파도는 아시아 대륙을 덮칠 것이고 한국 또한 그 충격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분명히 말한다. 피해국들 중 한국은 가장 적은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켜진 듯, 마치 더 큰 목적을 위해 보존된 듯. 푸른 용의 눈을 가진 지도자는 더 이상 단순한 예언의 인물이 아니다. 그의 존재는 멈출 수 없는 조수처럼 다가오고 있다. 그는 아직 이름조차 없다. 신문에 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출현의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다. 고대의 문장에서 북쪽의 영혼의 숨결이라 불린 백두의 기운이 조용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분열된 영혼의 땅을 스칠 때 하나의 섬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섬광이 아니라 영적인 섬광이다. 잠든 민족의 혼을 순간적으로 깨울 투명한 밝음이다. 예언은 이 각성의 첫 징후가
새 성산에서 나타날 것이라 말한다. 백두, 지리, 한라, 새, 계산. 한반도의 세 개의 심장, 한 몸에서 뛰는 세 개의 맥박. 필사본에 따르면 이 산들의 정상에 잠든 호수에서 동시에 푸른 기운이 솟구칠 것이다. 이는 흔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새 시대의 본질이 드러나는 현현이 될 것이다. 푸르스름한 빛,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보일 것이다. 그 빛을 처음 본 자들은 증인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지도자도 성직자도 아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이다. 조용히 살아가는 자들, 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 예언에 따르면 이 증인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한 명은 백두산의 은둔한 승려, 또 다른 이는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어부, 또 한 명은 도시 한복판에서 순수함을 지닌 젊은 여성이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은 하나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는 진동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예언은 푸른 용이 지나간 자리에 나타나는 푸른 돌들의 출현을 말한다. 이 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며 진실한 손이 닿을 때 따스해진다. 필사본은 이 돌들이 현대 과학으로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그 구성은 알려지지 않았고 그 결정체 안에는 상징들이 보일 것이다. 마치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의 흔적을 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상징들 이상으로 이 돌들은 의식의 문이 될 것이다. 텍스트는 분명히 말한다. 이 돌들을 만지고 그 위에 맺힌 이슬을 마시는 자는 영혼의 눈이 열릴 것이다. 시간은 선이 아니라 원으로, 파도로, 숨결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혼돈 너머의 계획을 잠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지도자의 형상이 점차 떠오르기 시작한다.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지만 민감한 눈에는 이미 감지된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평범한 직업에서, 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그러나 그가 있는 어디에서든 세계는 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치 이미 미래를 본 자처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강요 때문이 아니다. 공명 때문이다. 그들은 그 안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는 숭배받지 않을 것이다. 이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의 역할은 지배가 아니라 계시다. 그는 해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 한국은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속 깊이 뿌리가 자라듯, 그 다음에는 일상 속에서 분열은 힘을 잃고 두려움은 서서히 녹는다. 도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다고 여겼던 내면의 경계를 넘어간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마치 물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숨결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듯 이 변화의 중심에서 세상은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 놀라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단지 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온 것이다. 바로 그 시기, 예언은 전 세계 의식에 장에서 조용한 지진을 묘사한다. 이 각성은 어떤 강대국도 이끌지 않는다. 부활한 한 땅에 섬세한 진동이 이끈다. 필사본은 한국을 이렇게 묘사한다. 가장 낮은 소리로 가장 멀리 울리는 목소리. 그것은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듣는 법을 배운 자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분쟁과 재편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의 모델은 정치적 참조가 아닌 영적 영감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한다. 한반도의 변화는 더 큰 무엇의 상징이 된다. 파괴 없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처벌 없이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지배 없이 이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침묵 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한 변화는 이제 구름 뒤에서 점점 커져오는 천둥처럼 강렬해진다. 천년서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 진실의 무게를 체감하기 시작한다. 이미 약화된 옛 구조는 우아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저항한다. 그리고 그 저항은 절박함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실의 무대 뒤편에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다가오는 통합으로 인해 빛나는 것만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미지의 에너지장이 이 땅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성스러운 산들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다. 그것들은 포탈이다. 그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기억을 품고 있으며 그 땅은 현대의 어떤 기계로도 측정할 수 없는 주파수로 진동한다. 여름밤이 되면 특정 지역의 하늘에 빛나는 구름들이 떠오른다. 마치 하늘이 고대의 언어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듯하다. 필사보는 계시의 이 단계에서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따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새로운 국면의 개막을 알리는 하늘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검은 달의 출현. 그것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는 원형의 그림자로 맑고 조용한 밤, 시계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목격한 자들은 그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는 한 가지를 느낀다. 결정의 순간이 도달했다.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사건들은 속도를 낸다. 일본에서 파도 위의 탑이 마침내 무너진다. 예언된 금융붕괴가 아무런 경고 없이 폭발한다. 안정이었던 것이 자유낙하로 바뀐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통화 가치는 폭락한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숨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폐허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다. 역사적 상처, 과거에 불타오르던 한일 간의 감정이 새로운 손길에 의해 닿기 시작한다. 이미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는 과거를 무기로 들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다리로 바꾼다. 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안에서만 울리지 않는다.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마음속에서 푸른 용의 형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중국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지도자의 교체가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지도권을 잡는다. 힘이 아닌 지혜의 정밀함으로 오래된 이념의 장벽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억압은 경청으로 자리를 내어준다. 남쪽을 바라보며 한국을 향해 시선을 돌린 이 새로운 지도자는 평화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임을 깨닫는다. 필사본의 은유가 실현된다. 붉은 용은 푸른 용 앞에 머리를 숙인다. 복종이 아닌 인식의 표시로 미국에서는 내부 갈등이 절정에 이른다. 거리는 들끓고 국가의 상징들이 내부에서 찢겨진다. 그러나 혼돈의 중심에서 한 명의 야당 인물이 이전에는 정부의 적으로 여겨졌던 자, 뜻밖의 연설을 한다. 그는 대통령을 변호하지 않는다. 그는 국가를 지킨다. 그는 통합을 말하고 한계를 말하며 진실로 돌아갈 것을 말한다. 그 순간 잠시 동안이나마 국민은 듣는다. 분열은 침묵하고 나라는 두 날개로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다. 그 사이 태평양에서는 가장 큰 경고가 모습을 드러낸다. 일련의 해저 폭발이 심연의 침묵을 찢는다.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해방된다. 거대한 파도들이 사방으로 퍼져간다. 섬들이 사라지고 해안이 잠긴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확률을 거스르고 살아남는다. 상처 입돼 파괴되지 않는다. 예언은 실현된다. 불의 고리 안에 사는 이들 가운데 한국은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오래된 세계와 작별하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그 경계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오랜 세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고통 사이에 짓눌려왔던 한국 민중은 이제 제국으로서가 아니라 거울로서 일어난다. 가능성 있는 길의 반영으로 필사보는 이 시기를 재 속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시간이라 묘사한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다. 새로운 나라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조차 없다. 그저 숨 쉰다. 그리고 그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의 가르침이 된다. 세계의 재건은 균일하지 않을 것이다. 각 민족은 자신의 시간에 따라 걷고 각 나라는 저마다의 리듬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퍼져나갈 것이다. 교리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고요한, 요구하지 않지만 변화시키는 숨결. 세계는 점점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더 깊이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푸른 용의 눈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퍼져간다. 벽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한 아이들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살아서 목격한 노인들 속에, 분열이 아닌 연결을 가르치는 어머니들 속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더 큰 무언가가 이끄는 걸 느끼는 사람들 속에, 천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고정된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필사본은 시간 속에 세 개의 봉인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세 개의 비밀. 그것은 2025년, 2030년, 2035년에 열릴 것이다. 첫 번째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땅과 물의 변화, 원소의 반전, 현실의 재탄생. 다음 것들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다.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는 자들은 새로운 땅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신앙, 문화, 권력에 의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조건은 깨어있는 마음, 내면의 진실, 살아있는 존재감. 믿음은 신념이 아닌 하나의 상태가 된다. 푸른 용의 눈을 지닌 지도자는 이제 집단적 각성의 상징으로 이해된다. 더 이상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면에서 인식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민을 선택하고 경청하며 연합과 지혜를 따르는 모든 존재가 새로운 시야의 담지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백만이 그렇게 걸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예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말로만 존재했던 것을 매 순간의 행동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닫힌다. 그러나 여정은 시작된다.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 건너는 길은 계속된다. 밤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날이다. 앞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날이다.